윤변의 판례 콘서트. 안녕하세요. 판례 콘서트의 윤석현 변호사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지난 18회 동영상에 이어 공동주거와 관련된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또 다른 대법원 전납의체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순서는 지난 18회 동영상과 동일합니다. 오늘 다루고 있는 대법원 전합의체 판결을 살펴본 후에 이 판결에서 예상되는 객관식 지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대법원이 2021년 9월 9일 선고한 2020도 6085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번 동영상도 지난 18회 동영상에 이어서 주거침입죄에 대한 것인데요.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공동거주자 중 한 명과 함께 외부인이 물리력을 행사하여 나머지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깨뜨리는 방법으로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들어간 경우이기 때문에 공동주거침입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특별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회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여기서 이제 각 해당 조항이 뭐냐면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인 폭행죄, 제283조 제1항 협박죄,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 재물손괴죄 등의 죄입니다. 이렇게 이제 2명 이상이 공동해서 이런 죄를 범하면 이 조항에서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거죠. 주거침입죄에 대한 조문은 형법 제319조 제1항입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용되는 용어들은 지난 18회 동영상에서 설명해드린 것과 대부분 겹칩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주거란 살주와 살거의 합성어이니 사는 곳, 즉 생활하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법률적으로 좀 어렵게 사람이 기거하면서 침식에 사용되는 장소라고 합니다. 여기선 그냥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 정도로 알아두시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 주택이 전부 주거입니다. 여러 사람이 살면 공동주거라고 합니다. 따라서 혼자 살지 않고 가족이 살고 있으면 공동주거가 됩니다. 조문에는 사람의 주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람이란 행위자 이외의 다른 사람, 즉 타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사람의 주거는 타인의 주거를 의미합니다. 주거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거주자라고 부릅니다. 또 공동주거에서 공동으로 거주하는 사람은 공동거주자라고 부릅니다. 거주자나 공동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외부인이라고 합니다.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이란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판례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보겠습니다. 남편 갑과 아내 A 사이에는 자녀가 한 명 있고 2016년 8월 15일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부부 생활을 영위해 왔는데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갑은 A와 다투고 2018년 4월 13일 자신의 짐 일부를 챙겨 집을 나오자 A는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출입문에 체인형 걸쇠도 부착하였습니다. 남편 갑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2018년 4월 17일과 2008년 4월 19일 A에게 이 사건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8년 5월 4일경에는 이 사건 아파트를 찾아가 A에게 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는데 A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A는 2018년 5월 19일경, 이게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2018년 5월 19일경 외출하면서 여동생인 B에게 아이를 돌보아 달라고 부탁하여
갑의 처제이자 A의 여동생인 B는 사건 당시 아파트에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갑과 그의 부모인 을병은 A가 외출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였는데 B는 출입문에 설치된 체인형 걸쇠를 걸고 갑을병에게 언니인 A가 귀가하면 오라며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은 을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에 설치된 체인형 걸쇠를 손괴하였고 그 후 갑을병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갑과 을이 A 소유의 체인형 걸쇠를 손괴한 점에 대해서는 공동하여 재물을 손괴하였으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재물 손괴 등 죄가 성립하는 것에는 의문이 없습니다. 그 두 명이 공동했으니까 이제 아까 본 가중처벌되는 거죠. 문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느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쟁점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갑에 대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느냐입니다. 둘째는 갑의 부모인 을과 병에 대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느냐입니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인 갑에 대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와 관련해서는 포인트가 두 개입니다. 먼저 포인트 1, 포인트 1은 이건데요. A와 다투고 자신의 짐 일부를 챙겨 집을 나온 갑이 여전히 A와 더불어 공동 거주자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갑이 을병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갈 당시에는 갑과 을 사이에 갑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가서 살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갑이 자신의 짐 일부를 챙겨 나왔다고 하더라도 갑이 공동 거주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면 자신의 집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챙겨 나왔겠죠. 또 그래서 갑은 여전히 공동 거주자입니다. 공동 거주자인 갑도 거주자인 것은 맞기 때문에 갑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것은 타인의 주거가 아니라 자신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보았듯이 사람의 주거는 타인의 주거를 의미하므로 주거 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을 해야 되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타인의 주거가 아니라 갑 자기의 주거이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음으로 포인트 2입니다. 공동 거주자인 A의 위탁을 받은 B가 갑의 출입을 금지한 것은 A가 갑의 출입을 금지한 것이 됩니다. 즉 A가 B를 통해 갑의 출입을 금지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A가 출입을 금지한 것은 갑에 대해서 출입을 금지한 것은 어떠한 법률적인 근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비록 갑이 이를 무시하고 체인형 걸쇠를 부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원래 갑과 A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공간인 이 사건 아파트에 갑이 들어온 것에 불과하여 A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좀 더 설명드리자면 공동 주거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A의 주거의 평온은 갑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갑이 들어와 있는 것이 A의 기존의 주거의 평온을 떨어뜨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A의 주거의 평온은 갑과 함께 있는 것을 전제로 한 평온이기 때문에 갑이 들어오는 것은 기존의 주거의 평온과 동일한 것이지 그 평온을 떨어뜨리는 것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공동 거주자인 갑이 주거에 들어감에 있어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평화롭지 못하여 A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이 잘못되었을지언정 갑이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그 자체는 주거 침입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A의 주거의 평온이라는 것은 A도 공동 거주자이기 때문에 갑과 함께 갑이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공동으로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주거의 평온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이 들어왔어요. 물론 이제 좀 폭력적인 방법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들어왔어요. 그러면 들어와 있는 것 자체는
A의 주거의 평온을 떨어뜨릴 수가 없다는 거죠. 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갑이 들어오는 행위 자체가 주거침입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갑과 함께 들어간 갑의 부모인 을과 병은 공동 주거침입죄가 될까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쟁점인데요. 을과 병은 공동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인입니다. 그렇지만 공동 거주자인 갑이 승낙하여 갑의 부모인 을과 병이 함께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을과 병이 들어간 것은 나머지 공동 거주자인 A의 의사에 반한 것이고, 더구나 들어가는 방법이 체인형 걸쇠를 부수는 등 A가 주거에서 누리고 있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 행위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난 18회 동영상에서 보았던 대법원의 논리에 따르면 적어도 을과 병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판례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에 따른 외부인의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 행위가 외부인의 출입을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 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외부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그 공동거주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말이 뭔 말인고 하니 공동거주자인 갑의 승낙에 따른 외부인인 을과 병의 이 사건 아파트 출입 및 이용 행위가 갑의 통상적인 출입 및 이용 행위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을과 병의 출입은 전체적으로 갑의 출입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갑의 승낙 아래 갑의 부모가 출입하는 것은 갑이 출입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따라서 앞서 보았듯이 갑에 대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갑과 함께 들어간 갑의 부모 을과 병도 역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피고인 갑은 처 A와의 불화로 인해 A와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아파트에서 짐 일부를 챙겨 나왔는데 그 후 자신의 부모인 피고인 을병과 함께 아파트에 찾아가 출입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으나 A는 외출한 상태로 A의 동생인 B가 출입문에 설치된 체인형 걸쇠를 걸어 문을 열어주지 않자 공동하여 걸쇠를 손괴한 후 아파트에 들어간 경우 아파트에 대한 공동 거주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던 피고인 갑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을병에 대해서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결론인 거죠. 그럼 이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예상 가능한 객관식 지문이 무엇인지 볼까요? 피고인 갑은 처 A와 불화로 인해 A와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아파트에서 짐 일부를 챙겨 나왔는데 그 후 자신의 부모인 피고인 을병과 함께 아파트에 찾아가 출입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으나 A는 외출한 상태로 A의 동생인 B가 출입문에 설치된 체인형 걸쇠를 걸어 문을 열어주지 않자 공동하여 걸쇠를 손괴한 후 아파트에 들어간 경우 아파트에 대한 공동 거주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던 피고인 갑에게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다른 공동 거주자인 A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갔으므로 외부인인 피고인 을병에 대하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자, 피고인 을병에 대해서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지문은 틀린 것입니다. 판례는 이 사안에서 외부인인 을과 병이 갑과 함께 A의 출입 금지 의사에도 불구하고 체인형 걸쇠를 부수는 등 A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갑에 대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을과 병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한 판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인데요. 왜 전원합의체로 판결을 하였냐고 하면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렸기 때문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안이 애매해서 어떻게 보면 주거침입죄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달리 보면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법학은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법 해석이나 가치관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대법관들이. 어찌되었던 다수 의견을 잘 이해해 두시면 그것이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난 18회 동영상에서 설명해 드렸던 대법원 2021년 9월 9일 선고 2020도 12630 전원합의체 판결과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은 모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두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실관계는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사실관계에서 차이가 나는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간통목적 주거 출입의 사안. 이게 이제 지난번 했던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죠. 첫째, 간통목적 주거 출입의 사안은 공동거주자가 주거 내부에 있어가지고 와이프가 처가 주거 내부에 있었죠. 그 불륜남인 외부인으로 하여금 들어오게 하는 것인 반면 오늘의 사안은 공동거주자인 남편이 주거 외부에 있어가지고 자신의 부모와 함께 외부인인 자신의 부모와 함께 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즉 승낙을 하는 공동거주자가 주거 내부에 있었냐 주거 외부에 있었냐는 점에서 차이가 나죠. 둘째, 간통목적 주거 출입의 사안은 외부인의 출입, 그 불륜남의 출입을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출입의 일환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인 반면 오늘 사안은 외부인의 출입을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출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공동거주자의 출입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게 이제 이 불륜남의 출입을 통상적인 출입의 일환으로 보기는 어렵죠. 그건 좀 웃기잖아요. 자, 이렇게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두시면 같은 날 선고된 두 개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객관식 예상 지문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피고인 갑은 처 A와의 불화로 인해 A와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아파트에서 짐 일부를 챙겨 나왔는데 그 후 자신의 부모인 피고인 을병과 함께 아파트에 찾아가 출입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으나 A는 외출한 상태로 A의 동생인 B가 출입문에 설치된 체인형 걸쇠를 걸어 문을 열어주지 않자 공동하여 걸쇠를 손괴한 후 아파트에 들어간 경우 아파트에 대한 공동거주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던 피고인 갑에게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다른 공동거주자인 A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갔으므로 외부인인 피고인 을병에 대하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자, 공동거주자인 갑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가 타인의 주거가 아닌 자기의 주거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1 부분은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을과 병의 이 사건 아파트 출입은 공동거주자인 갑의 출입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갑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을과 병에 대해서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동그라미 이 부분으로 인해 예상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지금까지 윤성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